전황의 핵심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쟁의 근본적인 구도를 바꿀 중요한 변화가 남부 자포리자 방향에서 일어나는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단순히 영토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22년 2월 이후 감내해온 모든 희생과 동원령, 경제적 위축을 정당화하던 명분 자체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러시아 본토에서 점령지 크림반도까지 600km에 걸쳐 이어진 단 하나의 고속도로, 바로 M14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M14 고속도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력, 연료, 탄약, 방공 시스템, 식량이 통과하는 이 보급로를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선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후방에서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크레밀린이 수년에 걸쳐 구축한 이 회랑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으로 인해 오히려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자포리자가 왜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대한 전선이 되었는지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훌리아이폴레라는 전선 도시를 지키기 위해 엘리트 공수사단을 소모하고 있는 이유, 도네츠크에서의 주 공세를 늦추면서까지 남부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은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드니프로강 헤르손 강경까지 약 1000km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를 통제하며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와 크림반도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단순한 영토 점유율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이 땅을 계속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남부 전선에서 이러한 계산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 합병 이후 푸틴의 군사적 도박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전면 침입 이후 크림반도는 상징을 넘어 군사 물류 허브이자 흑해 해군 작전 기지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진입로가 매우 제한된 이 반도에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고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푸틴이 2018년 개통한 19km 길이의 케르치 대교가 2022년 10월과 2023년 7월 잇따라 손상되자 러시아는 주요 보급품의 상당 부분을 M14 고속도로를 통한 육로 회랑으로 전환했습니다. 교량이 불확실해지면 육로로 물동량을 흡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가 두 경로를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에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되어 4월과 5월에 걸쳐 가속화된 군사작전의 결과입니다. 자포리자 방향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할 뿐만 아니라 훌리아이폴레와 올렉산드리우카 인근에서 국지적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군 계획가들이 겨울 돌파구로 낙점했던 전선은 도리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영토 수복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본래 동절기 전략은 자포리자 깊숙이 진격해 우크라이나 진지를 포위하고 자포리자 시 방향으로 북진 압박을 가해 키이우를 외교적 양보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과 2월 바실리우카와 노보도 마르크바 방향으로 침투를 시도해 소폭의 전술적 이득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크레밀린은 이를 성공적인 완충지대 확보 작전으로 홍보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월 말에 이르러 러시아의 동절기 공세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도네츠크 포크롭스크 섹터에 있던 공중 강습군 소속 제10펜 48 포병여단을 자포리자 남동부 전선으로 비밀리에 재배치했습니다. 드론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장비는 야간에 조용히 이동되었으며 작전에 참여하는 고위 지휘관들조차 모를 정도로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도로와 들판이 모니터링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탐지를 피해 대규모 돌파 부대를 집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3월 9일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섹터에서 가해진 압박으로 인해 러시아 사령부가 전술적 패배에 대응해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올렉산드리우카와 훌야이폴레 방향의 우크라이나 진격을 막기 위해 도네츠크주에 있던 엘리트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남부로 수평 재배치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2026년 봄과 여름에 계획했던 주 공세축을 훼손하면서까지 남부 전선의 구멍을 막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전선 보도와 군사 데이터에 따르면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접경지대에서 실행된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5년 말부터 해당 지역을 점령하고 요새화하며 영구주둔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제10펜 48 포병여단은 반격 개시 약 2주 전부터 우크라이나 보병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는 러시아 포병 부대를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와 M7777 155mm 견인포, 그리고 드론을 연계해 야간에 러시아 측 포병 자산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2,000명이 넘는 여단 병력 중 단 10명 안팎의 인원만 기밀을 공유했으며 군인들의 연락망이 러시아 정보원에 노출될 가능성까지 차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철저한 정찰을 통해 지상에 버려진 쓰레기 등 인간 활동의 흔적을 추적하며 접촉을 최소화했고, 드론팀의 안전 신호가 떨어진 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돌격부대들은 단순히 전선을 밀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후방 3km까지 침투해 보급 및 후퇴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감지하기도 전에 소규모 고속기동 부대에 포위당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이 작전의 성공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동부와 드니프로페트로스크 주 접경지에서 4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점령지를 탈환했으며 땅이 굳어지기 전 겨울철 성과를 공고히 하려던 러시아의 계획을 좌절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상작전과 동시에 보급로에 대한 타격도 강화되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2026년 초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지리위치 지정 타격이 증가했다고 기록했으며 4월 평가서에서는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의 물류 및 공세 준비 시설에 대한 타격 활동이 증폭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호넷 드론과 FPV 드론은 마리우폴 구간의 알벽 50 경로에서 연료 수송차와 군용 수송 차량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군사 블로거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알벽 50 경로가 최근까지 러시아의 가장 안전한 후방 물류 회랑 중 하나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약 160km 떨어진 후방까지 지속적으로 타격 능력을 투사하면서 마리우폴, 베르디안스크, 멜리토폴을 거쳐 크림반도 행정 경계까지 이어지는 M14 고속도로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타격 가시권에 들어간 보급망은 물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주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던 수송대들은 야간에 분산 대형을 유지한 채 전자전 장비와 방공자산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동시간은 2배로 늘어났고 연료 소비 증가와 정비주기 단축으로 이어져 전선으로 향하는 물자가 지연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크레물린이 도네츠크주나 자포리자에서 계획했던 2026년 봄, 여름 공세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세에 할당된 병력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방어하는 데 우선 소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세의 최종 표적인 크림반도에 대한 고립작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밤,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 전역에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S-400 방공발사대 1기가 타격받고 기동타격대 차량 2대가 파괴되었으며 초기 스트라이크로 러시아 군인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 중앙철도 분기점인 잔코이역이 타격받아 러시아 군인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으며 기관차 1기와 화물 화차 여러 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잔코이역은 케르치 대교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군사용 물자가 세바스토폴, 심페로폴 등 남부 해군 기지로 분류 수송되는 핵심 허브입니다. 이에 앞서 4월에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특수부대가 운행 중인 화물 열차를 5차례 직접 타격해 군사 장비와 연료를 운송하던 기관차와 유조차를 파괴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초까지 러시아 흑해 함대의 약 30%가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어 주요 해군 자산이 전선에서 퇴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소형 드론 및 장거리 타격 시스템의 정찰성 공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은 크름대교 건너편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타만 항구를 타격했습니다. 타격 지점은 볼라 정착지 인근의 타만네프테가스 터미널로 크름반도 주둔군과 흑해 함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핵심 물류 허브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 화재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새벽 2시 54분경 터미널 내 연료 저장고 3곳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일시 점령된 크름반도 전역에서 드론 비행과 폭발음이 관측되면서 러시아 당국은 케르치 대교의 통행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대교 교차점을 경비하던 순찰정들을 타격한 직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단일 타격으로 대교를 파괴하기보다 주변의 순찰정, 방공망, 항만시설을 순차적으로 제거해 방어 생태계를 해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로 인해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지나는 철도선 및 M24 고속도로의 물류 취약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차단 작전은 소모 비용 대비 파괴 효과가 큰 비대칭 경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수천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호넷 드론 및 FPV 시스템이 수백만 달러 가치의 러시아 유조차, 탄약 트럭, S-400 발사대, 기관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2026년 원유 추출량은 4년 연속 감소해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전쟁 수행 재정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크레물린이 외교적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영토 철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쟁연구소는 러시아의 Limited Cross-Border Raids가 군사적 전진보다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지작전, 그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지상전선, M24 고속도로 공중회랑, 케르치 해협, 그리고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 본토 깊숙한 영역까지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종심이 곧 안전이라고 판단했던 러시아 군의 전제적으로 무력화되는 중입니다. 현재 체계적으로 무력화되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간 M24 고속도로의 화력 통제 유지 여부, 케르치 대교의 폐쇄 빈도, 자포리자 전선으로의 VDV 부대 추가 재배치 상황, 그리고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의 물류마비 언급 추이를 통해 남부전선의 전황을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반도의 보급로와 분기점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자포리자에서는 우크라이나 포병과 특수부대가 러시아 공수사단을 압박하며 영토를 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이 기존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전선의 실질적인 전황을